지금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난립니다. 예, 지금 잠을 못 자고 힘듭니다. 있는데 넷플릭스 틀어놓고 보면서도 막 쑥스리는 분도 많아요. 일단 실적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죠. 이슈가 된 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이야기했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사실 제가 이제 실적 발표한 날 아침부터 해서 이제 그 스크립트를 다 한번 뜯어봤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고, 이제 좀 앞으로 어떤 걸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제가 지금 네모칸 천원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장세는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여기? 증가율이 두 자릿수였잖아요. 지금까지는 매출로 봤을 때 24%, 19%. 근데 지금은 한 자릿수로 이번에는 좀 꺾였다. 그래서 성장세는 지금 좀 둔화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현금 보유량 같은 경우에는 원화로 하면은 약 8천억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저번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2021년도 이후부터는 현금 보유량이 이제 계속 순현금을 보유할 것이다라고 경영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순현금을 계속 찍을 것 같다. 지금의 가입자 수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신규 가입자 수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역시. 그렇죠. 예, 20만 명이 감소를 했다는 건데, 뭐 경영진의 얘기로는 그래요. 뭐 이제 그 러시아 쪽을 다 지금 손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가입자가 70만 명 정도 70만 됐어요. 명. 그래서 그거 빼면은 사실 순증이 50만 명인데 그건 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수 증가가 있어야만 했던 기업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또 시장의 예상치가 250만 명 네. 순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그 서프라이즈였던 거예요. 컨센서스가 그러면 뭐 러시아에서 사업 중단하는 거 몰랐겠냐고요. 그걸 감안하고도 250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20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10년 만에 처음이죠. 감소세가. 11년 만에. 그렇죠. 11년 11년 만에 네. 처음이었죠. 처음이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는 놀랬다. 250만 명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경영진이 이제 더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은 다음 분기에 200만 명 감소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걸 좀 보수적으로 때린 것 같아요. 200만 명이면 전체 그 가입자 수가 2억 2천만인가 아마 그 정도 되더라고요. 2억 2,200만 명이었었는데 뭐 이제 50만 명, 70만 명 줄었고 또 이제 200만 명이라고 200만 하면은 꽤 1% 정도가 줄어들 그 거다. 정도가 되면 사실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네. 미리 저거를 뭐 버퍼를 뒀는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그 근거는 사실 2분기가 1분기 대비 항상 비수기였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건데, 사실 저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쪽에, 넷플릭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가격 결정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결정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도. 근데 넷플릭스가 가격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마지막으로 가격 인상을 했더니 북미 지역에서 60만 명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사실 가격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그런 근데 점입니다. 얘네가 중간 광고를 넣은 버전을 발표하겠다. 그럼 좀 저는 더 안 볼 싸게. 것 같아요. 싸져도. 근데 그거는 이제 네. 싼 모델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프리미엄이라든지 세 가지 모델 있잖아요. 아마 네. 가장 저렴한 모델 또는 그거보다 더 저렴한 모델 만들겠죠.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광고 그렇죠. 없이 비싸게 보시던가 광고를 보고 더 싸게 보시던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광고 모델이 이제 지금 HBO나 다른 앱들은 쓰고 있잖아요. 네. 이미 검증은 된 모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차입을 안 할 이유는 당연히 없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냐?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우리는 광고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그쵸. 하는 게 이제 선언을 했어. 믿고 철학이었으니까. 봤는데. 네, 철학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도입하는 거 자체가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넷플릭스가 이렇게 충격적으로 나오면서 당일날 주가가 한 30% 넘어 31%인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35%. 디즈니, 로쿠 뭐 다른 이제 관련 기업들도 다 동반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네. 1분기에 얘네가 M&A를 2개 진행했어요. 이제 하나는 이제 비주얼 이펙트 관련된 회사고요. 하나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인데 게임 쪽에 생각보다 좀 진지한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둘 다 게임 쪽에 관련된 회사이고 M&A를 한 게.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넷플릭스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넥스트 게임즈라고 하는 이제 핀란드인가 거기 네덜란드인가 회사 네. 있었잖아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퍼링까지 끝냈고 이제 그건 하반기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가입자 수가 이제 2억 2,200만 명이 있는데 경영진이 하는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 그래서 2억 2,200만 명 중에 1억만 명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다. 1억 명. 네, 1억 명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정이라고 표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집 안에서 저랑 와이프랑 공유하는 것까진 오케이.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딴 데 사시는데 공유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은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저거는 사실 경영진도 알고 있었던 거고 저희도 다 알고 있죠. 저만 해도 5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경영진이 하는 얘기는 신규 유입이 앞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으니 저분들을 이제 신규 가입자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이제 전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뭐 요거는 이제 제 계정 제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계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만 해도 이제 계정 5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플릭스 안 쓰세요? 저희 집도 4개. 아니 네. 쓰는데 들어가면 보통 첫 자기 단어에 이름하고 키즈 뭐 이렇게 있고 아 공유 안 하시는 분 아니, 굉장히 저는 안 해요. 올바른 사용자. 저는 그런 이거 거 되게 캐릭터 싫어요. 이쁘게 만드셨네요. 저랑 3명이 공유하시잖아요. 그렇죠. 3명을 누구랑 공유하세요?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랑 아들. 응, 가족들끼리. 거기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넷플릭스 라디오 입장에서 사연인가 어디 나왔었는데 자기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남자분이 여자 손님한테 이거 공유를 해줬다가 넷플릭스. 부부싸움 나서 이게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깻잎 논란이랑 비슷한데요. 깻잎 논란처럼. 네. 저도 예전에 하도 많이 공유하다가 제 사용자 이름을 누가 바꿔버리더라고요. 어머. 그러니까 어디까지 퍼진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공유를 했었어요. 자기 아이디가. 왜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비대인번호를 바꾸고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얘네가 지금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칠레, 일단 코스타리카, 페루 지역에서 이미 이제 시험을 진행을 했고요. 첫 번째 방안은 추가 멤버십을 지불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랑 가족, 아까 이제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3명까지는 오케이인데 한 명을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 비용 뭐 원화로 하면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내고 한 명 추가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저 지금 5명 쓰잖아요. 이 중에 3명이 그럼 우리는 나가서 새로 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 사람이 썼던 기록들 있죠. 네. 리스트라든지 알고리즘 뭐 봤던 기록이나 시청 기록이나 이런 거 그대로 옮겨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취향이 드러나는 그쵸. 거고 레코멘데이션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을 이제 시험을 이 세 지역에서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자연스럽게 넘겨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 경쟁력을 좀 잃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구독 모델,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안 나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쪼갤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 모델이 어떻게 어필이 되는가를 좀 이제 집중하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 점유율은 계속 견고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왜냐면 왜 미국만 보여주냐면 미국이 이제 전체 매출의 40%가 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장인데 보시면 요게 미국 내에서 스트리밍 쪽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에요. 근데 보시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6.4%로 조금 증가를 했다. 그래서 뭐 견고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요거를 더 이제 조금씩 더 증가를 시켜내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사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겠다. 제일 중요하죠. 네, 그리고 추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숫자로 제가 좀 그 실적 그 스크립트에 있는 내용을 좀 재밌는 가지고 작품들 왔는데 가지고 오셨네요. 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넷플릭스는 이제 그 데이터가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봉하고 나서 이제 그 방영을 시작하고 나서 28일 동안의 시청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4주잖아요. 네. 그 시간 안에 볼 사람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한데 브리처튼이 시즌 2가 나왔거든요. 그게 3월 25일 날 나왔는데 28일 동안의 시청 시간이 6억 2,700만 시간이었다. 그럼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 와닿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쪼개봤는데 네. 브리처튼 2가
에피소드가 8개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에 1시간 정도. 한 번에 보셨어요? 나눠 보셨어요? 저는 안 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제 와이프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재밌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8시간으로 봤을 때 나눠 보면은 약 8천만 명 정도가 28일 안에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8천만 명. 네, 총 넷플릭스 구독자 그러면 약 역사상 35%. 신기록이면 그 전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보다 더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점점 이제 더 보는 이게 뜻하는 것은 브리지어튼 시즌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즌 1을 보고 2를 보는 거기 그쵸, 때문에 그쵸. 충성도가 이제 높다라는 것을 한계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다음이 두 번째가 애나 만들기. 요거는 2월 11일 날 나왔는데 5억 1,200만 시간이다. 완전 제가- 재밌어요. 요것도 되게 재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작가가 션다 라임스를 제가 써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션다 라임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써놨어요.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션다 라임스가 누구냐, 누구길래 경영진이 연급까지 하냐 이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저분인데 저분이 션다 라임스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김은숙 작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미스터 선샤인, 도깨비, 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이런 거 다 만든 사람이거든요. 요 분이 참고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지금 소속되어 있죠. 와우. 네. 근데 이제 이 션다 라임스가 만든 작품들이에요. 왼쪽이 그레이스 아나토미, 뭐 스캔들, 하우 투 겟 어웨이 머더, 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브리저튼이랑 애나 만들기가 다 이분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 그레이즈 아나토미랑 스캔들이랑 하우 투 겟 어웨이 머더 저거는 왜 중요하냐면 ABC에서 방송했거든요. 지금은 디즈니 소속이죠. 네. 근데 그 ABC에서 목요일 날 프라임 시간대를 이 세 작품이 3시간을 잡아먹었어요. 대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7시부터 8시까지는 뭐 그레이즈 아나토미, 그 다음 8시부터 9시까지는 스캔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가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히트 작가고, 어느 얘기까지 나오면 TGIF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TGIT까지 나왔다. 와. 그래서 영향력이. 목요일을 굉장히 기다리는 그런 시간까지 돼서 사실 이 사람이 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2017년도에 ABC를 떠났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랑 이제 계약을 하고 넷플릭스에서 이제 전속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금 브리저튼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서서히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진이 요거를 언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최고예요라는 저 버튼이 생겼는데, 저거는 이제 그 좋아요 버튼이 사실은 넷플릭스가 옛날부터 쓰던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DVD를 렌탈하던 시절부터 좋아요, 그러니까 그 평을 남기면 그거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굉장히 오래된 서비스예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오래 이제 누적된 서비스인데, 좋아요를 사실은 요새는 굉장히 좀 남발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한테 추천 서비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예요. 저기 투 덤즈업이라고 하는데 저 쌍따봉.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조정을 하겠다. 근데 요 두 가지 다 뭐냐면 좀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뉴스가 이제 양질의 서비스에 양질의 컨텐츠에 더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저것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완전 양질된 컨텐츠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다음 장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지화 컨텐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OTT, 그러니까 스트리밍 업체들의 앞으로의 경쟁은 미국이나 북미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아시아 쪽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는 현지화된 컨텐츠가 어필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 세 작품이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기록적으로 가장 많이 본 6개 작품 중에 3개예요. 근데 보시면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다 한국 작품이고, 지금 우리 학교는 역사적인 6개 안에 6개 들어가요? 중에 들어가요. 최근 건데. 왜냐하면 저게 오징어 게임 다음 작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이프가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가운데 거는 종이의 집, 스페인 건데 스페인.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지화하는 것들이 자기네가 성공을 많이 시켰는데, 그런 어떤 노하우를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현지화된 작품들을 많이 내놓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조 원 투자했는데 올해도 8천억 원 여전히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그쵸. 하고 넷플릭스 한국 법인도 매출이 한 52%, 영업이익도 막 80, 90% 정도 엄청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넷플릭스 이야기할 때도 끝단에 결국 최후의 수혜자는 한국 컨텐츠다라고 그쵸. 말씀드려서 이제 한국 ETF를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한국 컨텐츠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제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들 다 목표 주가 낮췄고요.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로쿠 같은 기업들이 29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디즈니가 셋톱박스 기업. 그래서 디즈니가 5월 11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앞으로 이제 스트리밍 경쟁자들 실적 발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는 200만 명 가입자 감소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200만이 감소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근데 제 생각인데 만약에 진짜 200만 명이 감소한다고 하면요, 그거는 이제 진짜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지금 차트를 띄워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불과 5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가를 갔었어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700달러를 넘었었고,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가 한 언제였더라? 9월 요즘이었는데 요때 많이 올랐다가 그보다 더 올랐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 4, 5개월 만에 3분의 1 토막 나는 거. 그것도 미국의 빅테크가. 이번에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어. 그래서 뭐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레크만이 저 차트 보시면 손절했죠. 네, 비레크만. 차트 보시면 한번 툭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저게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였거든요. 네. 저때 비레크만이 이제 1조 괜찮다고. 5천억 원 정도를 3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슈가 돼서 그 이후에 주가가 그래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횡보하다가 이번에 툭 떨어지면서 사실 버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매도를 했습니다. 당일날. 그래서 사실 당일날 매도세를 불러일으킨 중에는 이제 비레크만의 목도 좀 있어요. 그래서 300만 주가 저때 다 나왔고요. 그래서 거래 5천억 대금이- 정도 손절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레크만이 치폴레라는 그 이제 타코 기업, 멕시칸 푸드 기업에 내일 실적 투자했다가 발표하잖아요. 네, 걔네한테 투자했다가 완전하게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대장균이 검출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손실을 봐서 이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이제 500달러 밑이었거든요, 완전. 네. 근데 지금 1600달러 정도 하니까 사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비레크만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최근에 매크로 상황이 뭐 굉장히 이제 변동성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